광주와 전남, 무안군, 정부 등 6자의 극적인 합의로 군공항 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4명이 희생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붕을 받치는 기둥 부실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붕괴 시작점과도 일치해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12 여수세계 박람회가 막을 내린 지 10년이 넘었지만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취약계층에게 힘겨운 겨울이 찾아온 가운데 전남에서 운영되는 우리 동네 복지기둥대가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와 전남, 무안군, 정부 등 6자의 극적인 합의로 군공항 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구체적인 해법은 여전히 안개 속이어서 합의문에 명시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문구를 실질적인 국비 투입으로 끌어내는 과제가 남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TF의 공동합의로 이르면 올해 안에 무안군 일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됩니다. 이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투표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마지막 심의까지 거쳐야 비로소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됩니다. 주민투표라는 큰 산을 넘어 이전부지 확정이 되더라도 그때부터는 재원 마련의 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6년 추산했던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 7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30%가량 오른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기본시설 공사비만 8조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무안군에 약속한 주민지원사업비 1조 원,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10조 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은 종전부지를 개발해 그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종전공항부지를 평당 1,000만 원에 매각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이미 부지를 확정한 대구 경북 신공항 역시 수익성을 우려한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면서 5년째 민간 사업자조차 구하지 못해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법은 정부의 지갑을 여는 것뿐입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라는 단어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미 18년이나 지연됐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또다시 표류하지 않도록 6자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실질적인 예산 지원으로 잇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붕을 받치던 철골 트러스가 먼저 무너졌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설계도서에는 트러스 철판 두께가 구간마다 달랐고 가장 얇은 두께가 적용된 구간이 붕괴 시작점과 겹친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가 시작된 곳은 도서관 지붕을 받치던 철골 트러스로 추정됩니다. 삼각형 철골을 길게 이어서 넓은 공간을 떠받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서에는 트러스 위쪽 철골의 두께가 구간마다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껍던 철골이 절반으로 얇아졌다가 다시 늘어난 겁니다. 현장 영상과 파손 양상을 보면 붕괴는 3번째 구간에서 먼저 뒤틀리며 시작된 정황이 제기됩니다. 가장 얇은 두께가 적용된 구간과 겹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두께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설계가 요구한 두께와 재질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러스의 면, 강판 스틸 자체가 A가 같다 이렇게 찢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 재질이 좀 의심스럽다. 트러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음새인 접합 부인데 두께가 얇아지면 하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두께와 재질을 달리한 것이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트러스 구조는 모든 힘이 접합부에서 각 부재들로 전달되어 접합부 상태는 중요합니다. 수직 및 경사 부재 선단부를 현장 용접으로 적용하는 것은 장경관 트러스에서는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니고 공사 중 콘크리트의 양도 늘었는데 지지대 설치나 철골 보강 없이 타설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건축 자재의 두께가 바뀌는 이음부가 안전했는지 그 과정을 제대로 검측했는지 여부를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이 내년 초로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연합 사무처리 개시일을 2026년 1월 1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앞서 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했지만 전남도의회가 지난 16일에야 규약안을 의결하면서 광역연합 연내 출범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2012 여수세계 박람회가 막을 내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지역의 미래를 가르는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박람회를 도시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유럽 사라고사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세계박람회가 열린 스페인 북동부의 핵심 도시 사라고사. 강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공원에서 시민들이 여유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Sí, estamos muy satisfechos porque es un espacio muy amplio y además está reconducido para poder hacer deporte y para utilizarlo para otras actividades. 한때 전 세계인이 모였던 박람회장은 이제 시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80m 높이의 건축물은 도시를 대표하는 전망대로, 국가관과 기업가는 대학과 공공기관, 국제회의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사라고사 박람회의 상징인 파빌리온 브릿지입니다. 다리 전체가 하나의 전시 공간으로 설계된 독특한 구조물로 지금은 미래 교통을 연구하는 모빌리티 센터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사라고사 박람회 사후 활용은 철저한 사전 계획 아래 추진됐습니다. 부지와 건축물의 활용 계획을 미리 확정짓고 민간 기업들의 분양에 박람회 투자 금액의 75%를 회수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뒤에는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개방했고 전시시설은 컨벤션 센터와 호텔로 만들어 각종 국제 행사를 유치했습니다. 10년 넘게 꾸준한 투자 유치를 이어오면서 사라고사는 이제 스페인 5대 마이스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Y que hoy en día continúa dando vida a toda esta zona de la ciudad y posicionando a Zaragoza como un referente en el turismo MAIS. 박람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낸 사라고사. 지금 여수가 나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힘겨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전남엔 읍면동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운영돼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장애가 있는 칠순 어르신의 2층 집이 이른 아침부터 공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웃 도배사의 재능 기부로 집안 벽면이 금세 산뜻하게 단장됩니다. 여기에 새장판이 깔리고 꼼꼼한 페인트 칠에 배선 정리까지 더해지자 깔끔한 새 집으로 변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의 마음과 열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신 분이 장애가 있으셔서 그분의 좀 활동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도민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는 큰 마중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기동대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친근한 벗이 된 지 오래입니다. 위험해 보이는 전기 스위치를 점검하고 콘센트에 소화 패치를 부착하는가 하면 욕실은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깔아줍니다. 또 어르신들 그 환경이 좋아지는 거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전남 도내 297개 모든 읍면동에서 활동 중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원은 5,200여 명. 올해는 수혜 대상이 15,000가구로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 대원 1명이 이웃 3명을 살피며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30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앞으로도 우리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기동대를 활기차고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협력 봉사 조직으로 출범해 생활 밀착형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권오봉 전 전남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정책 콘서트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행사 비용 54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군의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국회에서 아리백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국비 7,600억 원이 지원될 것이라며 그 지역은 무안군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산단 이외에도 무안에는 국가농산업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등 10개 사업, 국비 3,395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럴 경우 무안군에 지원되는 국비만 1조 1,000억 원에 이르고 지방비 등을 합하면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유가족이 더 이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정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유가족 대표는 오늘 성명을 내고 광주에서만 5년 동안 붕괴 참사가 3번이나 발생했다며 희생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사 직후 정몽규 회장이 직접 추모 사업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며 이제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현민수산 박현민 대표 3만 원, 진도 힐링 펜션 박세훈 대표가 3만 원, 동력마루 장희심 대표가 3만 원, 진도 바다 영어조합법인 이경미 씨가 3만 원, 진도 보석김 영어조합법인 김남현 씨가 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군은 지난 17일 군청에서 아리백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기본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중앙정부 아리백 정책 동향과 산업단지 조성 방향, 입주 수요 조사 및 후보지 비교, 분석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영광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실행 가능한 조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